안녕하십니까. 실제 사고 영상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 현장 포착 365 진행을 맡은 김초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수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전자들이 주의를 더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현장 포착 365와 함께 교통사고의 예방책과 위험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도 다양한 현장 사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도움 말씀해 주실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과실의 박영수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영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의 손해사정사 손철우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전자들의 급한 성격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반을 해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럴 해저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 그렇지만 그 운전석만 앉으면 좀 무언가에 막 쫓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서두르게 되는데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 습관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려는 좀 급한 성격인데요. 운전석에 앉으면 더 조급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 항상 주의하시고요. 좀 여유 있는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꼭 지켜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첫 번째 사고도 이 기본적인 사항,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승합차가 지금 신호위반 트럭에 부딪혀서 승합차의 탑승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흔들려 나가고 마는데요.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전벨트가 곧 생명벨트라는 말이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안전벨트를 중요성을 다시금 경각시켜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사고는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승합 자동차를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이 충격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분이 한 분 차량에서 이탈하는 사고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승합차에서 이탈한 분은 70대 노인이었고 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안전띠만 맸더라도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 트럭이 잘못은 했지만 운전벨트를 매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운전벨트 미착용자에게도 과실이 정해지나요? 예, 통상 그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약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사고 내용에 대한 과실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피해의 어떤 확대 측면에서 네.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실은 아니지만 페널티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승합차가 부딪혀서 탑승자가 튕겨져 나갔어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통상 경찰에 신고된 사고를 기준으로 10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운전자가 2,600만 명이고요. 그중에 한 20% 정도인 500만 명 정도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은 과태료 3만 원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아, 네, 과태료 3만 원. 약간 꼭 물지 않는 걸 떠나서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목숨이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큰 경우에도 이르는데요. 앞좌석의 조수석, 이런 앞좌석의 안전벨트뿐만이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도 항상 착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뒷좌석 역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 자료에서 보셨듯이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을 때에는 다른 주행 차량에 의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차 내에서 그 다른 탑승자와의 어떤 그 부딪히는 사고라든지 차량 내 어떤 구조물에 부딪혀서 심하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안전띠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자마자 바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항상 기르셔야겠습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 안전벨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어떤 미비한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지난 8월 7일 날 무주 리조트에서 MT를 했던 대학생 10명을 태운 승합차가 네. 산길에서 한 2m 정도를 굴렀습니다. 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8월 21일 날 충남 서산에서 산악회원 45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마찬가지로 2m 아래 눈바닥으로 굴렀는데요. 이 사고에서는 다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사고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안전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군요. 똑같은 사고, 비슷한 사고지만 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죽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 일본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 동안에 뒷좌석에 2명 이상 탔던 10만여 건의 자동차 사고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좌석보다 무려 사고 위험이 5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를 내놨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에는 앞좌석의 사망률보다 80%나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뒷좌석의 안전벨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안전벨트의 중요성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습관화하셔서 생명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직진 차량이 지금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데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네,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신호 위반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고는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를 위반한 고가사다리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인데요. 고가사다리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 100% 과실을 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다리차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다리차 100% 과실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 차량은 손해에 대해서 사다리차의 종합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처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질문인데 만약 대물담보보다 피해액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상품이 보상 한도가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등으로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필요에 맞게 선택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차량이 상당히 고획화되어 있고요. 특히 외제차도 많고 도로 시설물도 고액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충분히 보상받으시려면 가능한 한 넉넉하게 담보를 설정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보상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액이 약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2천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대물보상으로 보상을 해주지만은 나머지 3천만 원 차액 부분은 고스란히 피보험자, 운전하신 분이 보상을 개인 돈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대물보상의 어떤 고액화 추세에 맞춰서 담보를 보상 한도를 넉넉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떤 보험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결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신호 위반 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급한 성격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회자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급하게 과속해서 통과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고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신호 위반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신호 위반의 경우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신호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중과실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일반적인 경우에 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면은 처벌하지 않는데 이런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데 이런 신호 위반 차량의 그 사고가 어떤 다툼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CCTV라든지 차량용 블랙박스나 어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종종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그런 네. 사례도 종종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없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즉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 내용을 명확히 해야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사고 경위를 가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 현장 포착 365에서도 이 블랙박스의 비중이 큰데요. 이 블랙박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세요. 예, 블랙박스는 원래 항공기 운항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로 개발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나 고도, 조종실에 어떤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를 자동차에도 도입해서 운행 사항을 촬영해서 그걸 가지고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 블랙박스가 항공기에서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리고 이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그 지난해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서 그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했고요. 그 또한 미국에서도 올해부터 4.5톤 차량에 대해서는 그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블랙박스 그 장착 의무화가 상당히 그 이슈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에 맞추어서 지난 7월에 그 차량 제조사가 출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블랙박스 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블랙박스 장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양심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위반을 해놓고 모른 척하는 불량 양심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